네, 안녕하십니까. 내 인생의 뉴스원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네, 인생 속의 뉴스 얘기를 함께하죠. 네, 가장 좋았던 베스트 뉴스와 가장 최악의 월스트 뉴스를 함께하는 그런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실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 꿈을 꿨던 것처럼 꿈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현재 지금 본인의 꿈대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분을 만나서 과연 정말 꿈대로 인생을 지켜오셨는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집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요, 직접 일단 얼굴을 뵙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하시겠어요? 이 소속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부산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전에는? 예, 저는 뭐 계속 평생을 공직에만 있었습니다. 네. 한 30여 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고, 최근에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청장을 한 3년 근무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부산대에서 이제 젊은이들과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시고 다시 또 새로운 인생에 접어드신 거네요. 정년 퇴임까지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조금 고위공직자들은 이제 때가 되면 또 나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 시기가 그 시기에 와서. 네. 그래서 어쨌든 또 저에게서 새롭게 네. 세컨 하프 인생을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하셨나 봐요. 세컨 하프. 예. 6개월 정도 그럼 퇴임하시고 몇 달 정도 있다 이제 새 일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제가 좀 그 여쭤보고 싶어요. 남성들 입장에서 회사 일을 나가야 되는 이제 시점이었는데 뭐 남녀 다 마찬가지겠죠. 솔직히 그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어쨌든 뭐 기재부 계시면서도 평생 이 일이 내 천직이다 하고 이래 오셨잖아요. 뭐 이 시원섭섭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23살에 네. 그 행정고시 되고 24살부터 평생 이제 그 조직 생활, 공직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23세 행정고시 되셨어요? 네. 와, 어쨌든 뭐 대학 때, 꽤 오랫동안 이제 그 공직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출근할 데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명예롭게 뭐 공직을 마무리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갑자기 저한테 너무 큰 어떤 충격으로 쇼크. 충격으로 그리고 또 내가 평생을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늘 소개하면서 살아가다가 맞아요. 네. 명함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 네.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그런 때로는 이게 조금 내가 이렇게 당연한 변화의 시기를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뭐 나이 들면. 네. 또 제가 상당히 또 조금 충격이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하는 게요. 제가 이전에 어떤 선배님이 이렇게 이제 공직에 계시다가 퇴임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어느 모임을 가셨대요. 너무나 당연히 주머니에 명함을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명함이 없다는 사실을 가는 길에 아신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예쁜 그 단풍잎, 가을이었어요. 몇 개를 주워서 모임에 가셨대요. 그래서 다들 명함 줄 때 단풍잎을 꺼내주면서 나는 이렇게 완숙하게 익은 사람이에요. 아주 멋있는 아이디어. 네. 근데 가슴이 찌르르 아프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고 언젠가 우리가 하는 생활에 항상 끝은 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다시 재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래서 기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명함 없는 첫날, 명함 없는 둘째 날, 그렇게 또 빈들에 선 하루, 또 빈들에 선 이틀 하면서 그런 시간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별 긴 기간이 아닌데 이거 청내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이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어디서 가서 보낼까, 누구랑 만나서 보낼까 하는 것들이 참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참 믹스드 필링으로 다가왔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어떤 조직에서든 같이 만나고 있었다는 거, 어떤 소속에 있다는 그게 어떤 이제 세이프 존을 벗어난 건데. 그렇죠. 그게 참 어떻게든 좀 한편으로는 복이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또 내 인생의 새로운 또 어떤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PD들 명심해야 돼요. 안 올 것 같죠? 그런 날이? 곧 와요. 인생 다 똑같아. 자,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더 슬픈 거죠. 그랬는데 아무도 안 찾아줘. 이제 우리 예전에 제가 또 자꾸 제가 딴소리를 하는데 그 목수 신영원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이제 한옥
기적을 짓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잘 산다는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내가 아무런 직함이 없을 때 우리 집 대뜰에 신발이 5켤레 이상이면 잘 살았고 맞습니다. 두 사람 아내와 나의 신발 2켤레만 있으면 잘 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뭐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산들 주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또 참 이렇게 또 저희가 모신 거 보면 잘 사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 말 막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유정님 너부터 잘 살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 저도 그런 날이 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꿈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어린 시절의 꿈은? 예.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젊을 때 주어졌던 생각들, 그것이 제 깊은 뭐 어떤 동기였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바람에 따라 이렇게 제가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간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로 달려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위 사람들의 여러 바람대로 이렇게 좀 걸어오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큰 뭐 어떤 풍파는 없었지만 그렇지만 또 인생이라는 게 그게 그때로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또 뭐 어려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또 기쁨도 있었고 그렇게 인생의 조각들이 이제 엮여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인생의 조각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의 베스트 뉴스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어요? 저 같으면 행정고시 합격한 날, 고시 합격한 날 파티하고 막 이러지 않나? 그거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라서 사실은 뭐 그런 이제는 이제 60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20대 이야기 이거보다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주어진 조각 중에 버릴 건 하나도 없더라. 그것이 뭐 기쁜 조각이든 슬픈 조각이든 의미가 있었다. 뒤에 돌아보니까 그 자체가 다 그냥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거지. 이게 최고 좋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또 어두웠어. 이거는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양분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는 사실은 조금 옅어지는 것 같고요. 제 질문을 비껴가시는 건 아니죠. 베스트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베스트 뉴스라고. 베스트 뉴스 먼저. 지금 근데 베스트 뉴스를 진짜 저한테 지금 물어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진짜 답변하고 있어요. The best of my life yet to come. 내 인생에 아직 가장 좋은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ING야.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가 더 베스트일지 몰라. 야, 이런 대답이 또 가능하네요. 근데 뭐 벌써 내가 어때가 제일 좋았다 하면 나는 너무나 옛날만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옛날 보고 살고 싶지 않고 새 것을 보고 살고 싶어요. 새롭게 나한테 다가올 좋은 것.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보고 옛날에 그게 제일 좋았다 하는 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최상급은 아직 안 왔다. 아직 남아있다. 앞으로 제 남은 10년, 남은 30년이 저는 더 기대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출근할 때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퇴임을 딱 하시고 나니까 그 지겨웠던 출근길이 그리워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그게 베스트일 때 베스트를 모르는 경우도 좀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베스트는 아직 꼽을 수 없다. 참 이런 낯선 인터뷰 처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월스트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꼭 뭐 이게 우리 유 대표님이 저한테 꼭 뭐 이거를 베스트를 말해야 된다. 그런다면 그런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한테 일어난 일들 중에 가장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봤어요. 생각했더니 제가 제일 잊을 수 없는 시간은 우리 아들이 저한테로 왔을 때. 아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돼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그 눈이 한번 마주쳤을 때 그 아들하고 봤던 그 순간. 기억이 나세요? 그 순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출산할 때 저 외국에서 나왔었거든요.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나왔었기 때문에 아내랑 같이 이제 그걸 했고 나중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다 해서 아기를 앉혀놓고 그때 봤을 때 그때 앉히는 건 아닙니다. 아기 아직 못 앉습니다. 눕히는 그 부분에서 그때 상황이 저한테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 눈을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어쨌든 저는 애 이름도 뭐 사실 먼저 짓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나한테 와줘서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아기를 낳기. 그래서 더 그러셨군요. 그 기대했던 바가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꼭 그게 또 베스트 뉴스이기도 한데. 이 녀석이 사춘기를 겪으면서는. 정말 월스트 되는군요. 또 엄청난, 월스트는 아니고요. 엄청난 또 새로운 또 그 도전을 주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 저는 그때 뭐 직장 생활에 너무 바쁜 이제 부서에 있어서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고 사실은 사춘기 때도 그 사춘기 때 그 방황하는 시기를
그 어머니가 온통, 엄마가 온통 이제 다 감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죠. 엄마가 굉장히 아파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일 그래도 어떤 베스트 뉴스를 물으니까 또 그게 네. 베스트가 또 되는 게 베스트가 왜냐면 엄마랑 아들이랑 이렇게 한가랑 이제 걸어가면서 사춘기를 네, 지나고 나서 네. 걸어가면서 또 이야기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또 따라가면서 보니까 네. 그것도 너무 또 기쁘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월스트 베스트라는 게 꼭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다 연결이 굴곡이. 되는구나. 네. 마치 이게 뭐죠? 그 봄이 겨울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뭐 이 좋은 일, 나쁜 일이 항상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교수님 모시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23세 고시했으면은 굉장히 좀 이른 나이 아니십니까? 예. 이른 나이죠. 대학생 때. 예. 그러면 군대 졸업하는, 안 가고 예. 바로 이게 공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찍 자리 잡았고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무원 철밥통. 네. 참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네. 돈 때문만에 일하는 건 아닌데. 네. 예. 그래서 별 뭐 얘기가 없지 않으실까 하는데 참 잠잡은 얘기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월스트를 꼽을 수 있는 것도 그 아들 얘기는 아니실 거고. 아닙니다. 네. 이제는. 그거는 어떤 뉴스일까요? 예. 월스트는? 예. 근데 월스트는 사실은 저한테 그 깊은 인생의 자국을 생채기를 남긴 시간이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시기적으로는 우리 IMF 경제위기 시기인데 그때는 저는 그때 당시 재정경제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IMF 파고를 지도 직격탄으로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그마한 그때 이제 과천 근처 3번에 네. 그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 우리 전셋집 주인이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 그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근데 전세자금도 안 주고 전세를 돌려받을 시기가 왔는데 네. 그분이 행방불명이 돼버리고 돌려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 상당히 너무 지금 힘든데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거를 돌려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새롭게 집을 하나 당연하죠. 네. 그 산한 상황인데 대출 받고 대출을 받고 사면서 이거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게 된 상황인데 이건 받을 수는 없고 산 집에도 전세를 끼고 산 거니까. 그렇지. 그 있는 사는 사람은 또 전세를 돌려달라고.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 전세금, 대출금, 전세금 해가지고 이자를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월급의 전체가 다 이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냥 제 월급을 받으면 전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금액이 조금 줄어들 뿐이고. 그래서 그렇지. 그 상황은 바뀌지가 않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게 또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나쁜 일은 겹쳐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또 하나 그때 했던 게 하여튼 직장이 제가 이제 그때 근무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니까 딱 승진을 해야 될 때인데. 그렇죠. 그때 뭐 조직이 이렇게 되면 조직이 이제 이게 뭐랄까 공중분해가 되는 뭐 그런 상황. 경제 위기니까. 예. 또 그런 상황에서 뭐 성진은 그냥 완전히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그때 이제 결혼한 지가 뭐 7, 8년 되고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도. 네. 우리 애기 엄마는 여전히 이제 아직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정적으로, 직장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또 아내는 거기다가 또 보험 다 깨고 이제 이자가 왔기. 그렇죠. 완전 스트레스. IMF 경제위기가 저한테는 그대로 다 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으셨군요. 그래서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엎드렸죠. 그때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중도인이시군요. 예. 그래서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하여튼 그래서 그게 나름대로 저한테 새로운 인생의 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큰 또 이게 마음에 큰 평화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고비가 왔을 때는 신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대상이 되든 어떤 존재가 되든 결국은 저는 뭐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스스로 좀 평화롭게 가지면서 이겨나갈 힘을 기르신 거였겠죠. 그래서 그랬죠. 인생이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조그마한 명예라든지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아직은 건강하지만 그때 건강이라는 생명도 내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 초월을 하셨네요. 돈은 없는데 초월을 하셨네. 내외 그보다는 어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한테 내 모든 걸 드려야 되겠다. 그때 만난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수님께
내 삶을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네. 그런 시간들을 아침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종교 방송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제 삶의 네. 월스트 베스트 뉴스를 물어보셨습니까? 그렇군요. 뭐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됐습니까? 세 가지 고난 중에. 네. 하나도 해결된 게 없었는데 네. 내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확신을 주셨더라고요. 주시면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저한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제가 막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절망해 있다기보다는 네. 이거는 문제 해결이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런 시간을 한 1년에 가까이 보내면서 그 문제는 집을 결국 경매를 해서 받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결정에서 해결이 되고. 주인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날라갔네. 그 돈 날라갔어. 예. 그리고 나중에 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또 이 직장에서 이제 승진도 되셨고 해외로 나갈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네요. 그래서 해외로 나가서 이제 또 그때 우리 아기를 해외에서 가지고 해외에서 나셨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이게 어두움과 밝은 게 이렇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다가오는 거다. 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순간이 제일 고난의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패하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이건 포기가 아니라요. 받아들이는 것과 포기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해결점이 조금 보이는 거겠죠.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또 다 됐습니다. 굉장히 짧죠. 시간이 다 길다고 하시는데 자, 그렇게 해서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사시게 됐을 텐데, 이제 학생들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공직에도 계셨고, 네, 잠깐 일도 놓으셨고, 이제 정말 많은 걸 겪으신 선배님으로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 나는 왜 더 좋은 직장에 못 갈까? 내가 능력은 없는 건 아닐까? 저도 그렇고 늘 고민하며 살거든요. 학교 가셔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시는 어떤 멘트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번 이제 첫 학기를 마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눴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제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어차피 좀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참 애매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표현을 바꿔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세팅.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관리하는 거. 우선적인 걸 세팅한다? 그래서 이것이 참 실력 아닌가. 실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학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의 실력 이런 것도 실력의 일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아주 어떤 낮은 차원의 실력이고 진짜 실력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실력이라고 본다. 그러면 또 실력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자기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선순위를 나는 취직하는 데 둔다. 할 수도 있겠고. 그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아니면은 또 나는 내 나름대로 진짜 꿈이 있어 하는 그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참 좋은 어떤 우리 우선순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제가 이제 이렇게 30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떻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예전에 이렇게 해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는 달성한 것 같지만 큰 보람은 없더라.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진짜 좀 나누고 베풀고 도우고 하는 그런 어울려서 사는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폭넓어졌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근데 이거는 내 어떤 체험에서 노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어리티 세팅,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그렇게 주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보니까 참 점점 느끼는 게 사람이 좀 휴밀리티, 겸손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좀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겸손은 또 겸손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겸손. 그 부분은 내가 약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직한 거.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거. Being honest with my weakness. 아이고,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내 약함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랄까요? 그런 마음 태도. 근데 약하다는 게는
사람들 앞에서 약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도 약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겸손인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인간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으면 뭐 평생 완벽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젊어서는 참 그걸 모르는 나이죠. 성취하고 싶고 투쟁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재미없게 살아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 재미없게 사셨잖아요. 고시패스에서 그냥 쭉 기재부 같은 공무원 하시다가 연금 받으시죠? 연금 받으시고 이제 또 학교 가시고 재미없으셨잖아요. 내가 한번 파탄을 일으켜서 방탕스러운 생활을 하겠다면 뭘 하나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뭐 댄스, 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겠죠. 네. 저도 뭐 그런 그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요즘 좀 제가 이렇게 그 감각을 좀 깨우고 싶다. 좀 무감각해지는 게 싫다. 왜냐하면은 뭔가 이게 좀 슬링 내지는 이런 감탄 할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사실을 보고도 이런 감각을 깨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점점 무뎌지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간다. 어디 간다 그래도 해도 감각이 없어. 그렇죠. 뭐 감동이 없어. 네, 감동.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내 어떤 잠자고 있는 그런 감각을 깨우는 거. 지금 그게 혹시 제대로 깨워지면은 저는 뭐 좋은 조그만한 일에도 진짜 웃을 수 있을 것 같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앉아서도 너무 이렇게 좋아서 있을 것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성시경의 노래 넌 감동이었어를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새로운 집에 계신 사모님과 연애하셔도 되니까 사랑을 한번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자, 뭐 꿈대로 사라지는 인생은 쉽지 않지만요. 꿈이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버리지 마시고 베스트를 찾아가시듯이 오늘 내 꿈이 뭐였나 한 번쯤 저부터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 청장님이셨고요. 지금 부산대에서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또 교육에 전념하고 계세요. 진양현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